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합니다. 공매도 세력에 맞선 개인 투자자들의 전쟁. 미국 게임스톱 사태가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질 조짐이 보입니다. 그 일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을 매수하자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공매도 폐지 운동도 지금 확산되고 있고요. 자, 이 시간에는 일명 동학개미라 불리는 개인 투자자 한 분을 연결해서 이 공매도 관련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성함 대신에 그 익명으로 좀 일단 이 선생님을 이제 부르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선생님도 좀 동학개미 중 한 분이시죠? 예, 뭐 그냥 한 명의 개미 투자자입니다. 예, 최근에 그 민주당 양용자 의원이 이 공매도 이거를 무작정 그냥 뭐 예고된 대로 예상 3월 중순에 네. 금지된 걸 풀 게 아니라 일단은 좀 공매도 금지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밝히시면서 동학개미들을 애국자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뭐 애국자가 뭐 저한테 이렇게 불러주시는 건 너무 거창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뭐 나라를 구해보자고 주식 투자한 건 아니니까요. 예, 예. 예. 자, 그러면 지난 1년간의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랐습니다. 혹시 이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좀 수익 좀 좋았습니까? 수익률? 네, 시장이 워낙 좋았잖아요. 예. 예, 코스피 지수가 코로나19로 폭락한 뒤에 네. 100%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네. 저도 뭐 엄청난 수익률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수익을 거둔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좀 어떻게 투자는 좀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많이 오래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전업으로 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재작년부터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전에는 뭐 그냥 전업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오랫동안 꾸준히 좀 주식 이건 해보셨나 일부 봐요. 관심이 있었지만 뭐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까 예. 주식 투자를 잘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예. 네. 그래도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서 전업으로 네.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자, 그러면 아까 여쭤본 그 공매도 금지 이게 지난해 3월부터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이게 뭐 코스피 지수 끌어올리는데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공매도가 주가의 하락 요인이 되는 건 분명하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공매도 금지를 하면 예. 주식시장에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뭐 추론을 해볼 수는 있는데요. 예.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주가 상승에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 거는 돈이 몰린 게 아닌가 싶어요. 아. 그러니까 모든 자산 시장처럼 예. 주식 시장도 돈이 몰려야 결국은 큰 가격 상승이 나오는데요. 예. 요즘 코스피 시장을 보면 거래 대금이 하루 20조 원 정도가 보통이고요. 네. 1월 초에는 40조 원이 넘기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오래 한 분들도 이런 시장은 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큰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예. 혹시 이 선생님께서도 그 삼성전자 주식 가지고 계세요? 아 근데 보유를 했다가 너무 일찍 팔았습니다. 아, 그러세요? 5만 원에 조금 넘었을 때. 아, 마음이 좀 쓰라리시겠습니다. 지금 거의 예, 뭐 9만 원 앞두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러니까 예. 코로나19처럼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역시 가치가 있는 종목을 찾아서 네. 거기에 투자하는 게 다들 현명하다고 판단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자, 네. 그 공매도 이거 지금 개인 투자자들 반대가 뭐 굉장히 강한데 네. 좀 결론부터 여쭤볼게요. 그 공매도 네. 폐지 찬성하십니까? 공매도가 뭐 예. 저기 달갑지는 않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음.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고 보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공매도가 분명히 생긴 이유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거나 예. 또 이렇게 버블을 억제해 준다 이런 순기능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문제는 금융기관이 불법 행위를 했을 때 감독기관이 이걸 어떻게 적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이 점이라고 봅니다. 예. 예, 지금도 시스템은 있지만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예. 네. 공매도 썰죠. 네. 공매도 자체가 이거는 뭐 없앨 게 아니고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하긴 하지만
네. 지금 우리 한국에서의 공매도 이 제도는 지금 허점이 많다. 네. 그리고 고쳐야 될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예, 맞습니다. 뭐 이건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뭐 지적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당장 이제 뭐 3월 중순까지만 이제 이거 공매도 금지 가고 이제 뭐 풀겠다 이게 이제 금융위원회 이제 어떤 방침으로 나왔었는데 뭐 정치권에서는 또 반대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당장 그 3월 중순에 그 금지 푸는 거는 좀 찬성하십니까? 아직은 그럼 당연히 이르다 보시겠네요. 그렇죠? 예, 시스템을 보완한 뒤에 풀어도 네.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시군요. 네. 자, 미국에서 그 이른바 게임스톱 사태 이게 논란입니다. 그 이제 한마디로 네. 개미 투자자들이 공매도 세력을 이겼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승리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개미들이 모여서 이제 일부 세력을 뭐 이렇게 이겼다, 뭐 이건 맞는데 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승리라고 하려면 이제 결국 수익을 내야 될 텐데요. 네네. 게임스탑 주가가 지금 널뛰고 있어요. 예. 예, 최고 450달러까지 갔는데 네. 지금은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번에 뛰어든 개인 중에 예. 손실이 난 사람이 많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뭐 단순하게 언론에 전해진 대로 그냥 뭐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이겼다 이렇게 볼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은 이 주식시장에서 뭐 하한가 상한가가 이게 뭐 없기 때문에 더 이런 뭐랄까 이제 가격 등락 폭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게임스톱 이거 지키겠다고 나섰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뭐 꼭 딱히 승리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상황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예. 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매도 폐지 운동이 지금 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와 있고요. 뭐 그렇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가 있어야 되지만 뭐 개선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폐지하자 이런 운동인데 혹시 이 운동에도 혹시 뭐 서명하셨거나 동참하시고 계십니까? 아니 뭐 동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말씀드린 대로 네네. 제가 이제 공매도 폐지가 아니라 이제 제도 개선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런 폐지 주장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네. 이유는 있다 이렇게 수긍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공매도를 기관은 하는데 개인은 그런 제약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아주 네. 못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참여를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일종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 때문에 개인들이 불만을 드러내는 건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시군요. 지금 한국판 게임스탑 종목으로 거론되는 게 셀트리온하고 HLB죠?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이 종목 가지고 좀 단체 주주 행동 나선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혹시 뭐 이 주주 운동에도 혹시 같이 동참하십니까? 저도 뭐 셀트리온 주주기 때문에 네네. 이런 운동이 나오면은 힘을 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근데 당연하지만 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참하냐에 따라서 이게 성패가 달린 문제라고 봐요. 너무 그렇습니까? 당연하지만요. 예. 왜냐하면 이제 셀트리온 같은 대형주는 하루에 거래 금액이 수천억에서 수조 원까지도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움직이려면 정말 많은 자금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면은 왜 근데 이 두 종목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꼭 지켜야 된다기보다는 예.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또 이 종목에 몰린 종목이거든요. 네네. 두 종목에. 그러니까 그 공매도가 많이 몰렸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인위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가를 하락시키려는 또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겠죠. 근데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 보유하고 있는 개미들뿐만 아니고 주주들이 전부 손해를 입게 되는 건데 예. 이렇게 개미들은 이제 손해가 이제
손해를 입으면 또 복구할 또 그런 능력도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렇게 지키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한가 한가가 지금 30%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랬던 공매도 폐해가 있더라도 좀 뭐 제한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미국은 무제한인데 예. 우리나라는 제한선이 있기 때문에 네네. 뭐 피해가 좀 적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볼 수 네네네. 있지만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상대적인 개념이지. 예. 그러니까 30% 하루에 30%가 이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 재산이 1억인데 하루에 그게 7천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날에는 또 거기에서 또 30%가 또 깎일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예. 이거는 상대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하루 30%로 봐도 절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시군요. 자, 이 불법 공매도라는 거 이게 이제 뭐 빌려온 주식도 없이 매도부터 한다는 건데 뭐 이런 세력 혹시 시장에서 좀 이렇게 표가 납니까? 이렇게 근데 예. 그 주식 매매를 하면서 네. 개인이 이건 세력이다. 특히나 뭐 예. 그냥 알 수가 무차익 없죠. 공매도를 하는 세력이다. 이런 건 알 예.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렇죠. 뭐 예. 갑자기 매도가 쏟아질 때 뭐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지만 네네. 뭐 그게 어떤 세력인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사실 뭐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 네, 현실 여건상 뭐 이런 정보 차원에서도 기본적으로 한계가 많기 때문에 뭐 개인은 공매도에 또 참여할 수 있는 해봤자 뭐 할 수 있는 네. 게 별로 없다. 뭐 이런 의견들도 많더라고요. 같은 의견이십니까? 근데 길은 어느 정도 그 자격이 있는 개인들은 네네. 어느 정도 길을 열어주는 것도 맞다고 네. 봅니다. 그렇죠. 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개미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어떤 거냐면 네. 그 주가가 떨어질 때 그 개인들은 그냥 손 놓고 그 손해를 봐야 하는데 예. 기관들은 반대로 이제 공매도를 하면서 네. 주가 하락에서도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이제 보는 그 심정이 굉장히 그 안타깝고 예. 그 박탈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의 얘기 들어봤습니다. 아침을 뜨겁게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네, 매일 아침 스포츠의 매력을 짧고 굵게 전해주는 코너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조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럽 축구 1월 이적 시장이 소문만 무성하게 끝났습니다. 소속팀에서 자리 잡지 못했던 우리 선수들 선택이 엇갈렸습니다. 먼저 이적설이 끊이질 않았던 라이프찌히 황희찬 또 발렌시아 이강인 선수는 소속팀에 그냥 남습니다. 쓰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렇게 붙잡기만 하나 좀 야속하기도 하고요. 시간도 사실 너무 아까운데 그래도 일단 시즌 마무리까지 하게 됐으니까 짧은 시간이라도 열심히 뛰면서 눈도장 찍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또 대표팀 수비수 중국 베이징에서 뛰는 김민재 선수도 사실 뭐 토트넘에서 손흥민이랑 한솥밥 먹냐 또 첼시 간다 뭐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잔류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큰 이적료가 발목을 잡았던 것 같고요. 반면에 다른 선택한 선수도 있어요. 이승호 선수 벨기에 신트트라비돈에서 역시 작년 12월에 감독 바뀐 이후에 출전 명단 계속 못 들었었거든요. K리그에 뭐 온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포르투갈 리그로 가게 됐습니다. 스페인어 유창하게 잘하니까 그건 큰 강점인데 실력으로 보여주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나저나 어제 이제 얘기하다가 조 기자가 그 시간 없다고 그냥 내일 얘기하자고 한 거. 시간을 맞춘 거죠. 네. 자, 메시, 리오넬 메시 얘기 좀 해주세요. 고액 연봉. 참 부러운 얘기인데요. 요새 유럽 축구계에서 제일 뜨거운 소식입니다. 뭐 어제 짧게 정리할 수 있었지만 청취자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요. 어느 수준인지. 뭐 세계 최고 축구 선수죠. 메시는 돈도 많이 받겠지 상상은 하는데 아시다시피 축구는 정확하게 연봉이나 이적료 공개를 안 합니다. 뭐 얼마로 추정된다 알려졌다 이 정도 보도뿐인데 뭐 맞다고 확인해 주지도 않고 틀렸다고 정정보도 요청하지도 않아요. 근데
메시가 바르셀로나와 맺은 계약서가 공개가 된 겁니다. 지난 2017년 재계약하면서 30쪽짜리 계약서를 썼는데 매 시즌 동안 약 5억 5,500만 유로 7,500억 원을 받기로 했었던 거예요. 7,500억이요. 이게 너무 큰 돈이고 저는 예. 들어도 잘 가늠이 안 돼요. 그래서 예. 이제 와닿게 말씀을 드리면 네. 연봉이 1,880억 정도고요. 일당으로 보면 5억 1,300만 원입니다. 예. 하루에 5억을 넘게 버는 거예요. 그리고 시급이 2,150만 원. 1초에 6천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똑딱 하면 6천 원, 12,000원, 18,000원 이렇게 쓰실 때마다 예. 돈이 쌓이는 겁니다. 예. 이게 세계 최대 규모의 계약이라고 해요. 원래 미국 스포츠가 늘 돈에서는 압도하는 걸로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예. 그동안 스포츠계에서 최고라고 알려졌던 계약이 미국 프로풋볼 NFL의 패트릭 선수가 작년 캔자스시티랑 10년간 6,146억 원의 계약을 했었거든요. 이게 예. 최고다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메시가 2017년에 그때부터 이미 최고였던 거예요. 예. 계약 총액을 따지는 개념이고요. 뭐 톱10으로 보면 메이저리그가 6명으로 제일 많고 예. 축구는 메시랑 네이마르 2명 있더라고요. 네이마르요. 예. 네. 정말 이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네. 체감이 안 되는 큰 그렇죠. 금액이기도 한데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보통 축구 선수들 연봉 이 정도는 잘 이제 정확하게는 공개가 안 되는 건데 어떻게 알려진 겁니까 이번에? 그렇죠. 이게 밝힌 게 엘문도라는 스페인 매체인데요. 신문 일면에 진짜 네. 크게 연봉 가격을 썼더라고요. 뭐 예. 우리로 치면 몇 점 몇 원까지 이렇게 숫자로 쫙 계약서를 공개를 하면서 숫자를 썼는데 예. 논조가 뭐냐면 이런 거대 계약이 바르셀로나를 망쳤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바르셀로나 재정난이 가뜩이나 심각하고 총 부채가 뭐 1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구단 예산의 4분의 3이 선수단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르셀로나에서만 뛴 원클럽맨 메시를 에둘러 비판한 논조가 좀 녹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지에서는 계약서 유출범을 찾느라 혈안이 돼 있는데 용의자가 있긴 있습니다. 바르토메우라고 바르셀로나 전 회장이 꼽히는데 메시랑 앙숙입니다. 리빌딩 해야 된다, 뭐 바르셀로나 새로 세워야 된다 하면서 뭐 수아레즈랑 라키티치 이런 메시랑 황금기 이끈 선수들 다 팔았어요. 예. 메시도 작년 여름에 못하겠다, 바르셀로나 떠나겠다 하면서 이적 요청서를 보냈고요. 당시 뭐 기억을 더듬어 보면 팬들이 막 울면서 경기장 앞에서 떠나지 말라고 붙잡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예. 메시도 뭐 열흘 만에 없던 일이 됐지만 사실 마음이 지금 뜬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에 계약 끝나면 새 팀으로 갈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근데 바르토메오 회장 역시 메시와 갈등 뭐 이런 비판 속에 작년 10월에 물러났습니다. 그래서 계약서가 공개되면 이득 볼 사람이라고 보여요. 그 봐라, 내가 메시 내보내려고 했던 거는 이렇게 돈 천문학적으로 많이 주지 않냐, 뭐 이렇게 이런 좀 핑계를 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좀 용의자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일단 메시는 연봉 공개된 것에 뭐 부들부들 많이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최초 보도한 엘문도에 법적 대응하기로 했고요. 예. 뭐 수사를 하게 되면 계약서 유출 경로, 뭐 취재원 누군지 이런 것도 당연히 밝혀지겠죠. 그러면 네, 그런 상황인데 메시는 보란 듯이 어제 리그 경기에서도 바르셀로나 개인 통산 650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재 기자였습니다.